이딴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넉 달 만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용산과 태릉 CC, 과천 같은 수도권 핵심 입지에 모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다고 자평했는데 송병철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입니다. 정부는 이곳 용적률을 높여 당초 계획보다 4,000가구 늘어난 10,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인근 캠프킨 부지와 미군 반환부지 물량까지 더하면 용산 일대에만 13,000가구가 들어섭니다. 도심 요지에 물량을 집중해 과열된 시장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선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합쳐 9,800가구를,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시청 인근 택지 등에 6,3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신규 물량은 서울 32,000가구, 경기 28,000가구 등 총 6만 가구, 주로 청년 세대에 우선 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들어주기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민 반발이 컸던 태릉 골프장은 공급 규모를 줄여 저밀도 개발로 방향을 틀었고, 강남 서울 우려원과 성수동 옛 경찰 기마대 부지 등 알짜 국공유지도 개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빠르면 당장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주택 공급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여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서울 공급 부족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땅을 모두 연끌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급 후보지의 민심 싸늘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주택 수만 채우려고 한다거나 녹지를 왜 훼손하려고 하느냐, 정부의 일방통행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공급 후보지로 지정됐다가 좌초됐던 태릉 CC. 정부가 다시 7,000가구를 짓는 계획을 발표하자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지도 그 살면서 왜 태릉을 지게 왜?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게. 태릉 녹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녹지 훼손 우려와 교통 대책 때문에 실패했던 곳이 어느 세월에 되겠냐는 목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주변에 보면은 요번 백사마을 그것도 한다고 해놓고 몇 년 걸려가지고 지금 그 막막처럼 됐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 맞은편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릉과 강릉이 있는데요. 개발을 위해선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종묘앞 개발은 반대하면서 태릉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평가대세를 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종묘는 유네스코고 태릉은 무덤인가요? 다른 부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용산은 인프라가 부족한데 가구 수만 늘려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결혼해가지고 살 수 있는 평수를 내줘야지. 숫자 근데 높이 올리는 거 그거밖에 안 돼서. 경마장 부지를 내줘야 하는 과천 역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여기 지금 투어 상태인데 그걸 또 아파트로 그냥 다 도시를 망치겠어요? 지자체협의와 함께 주민 설득이 이번 공급 대책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번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경제부 이의영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급은 다 끌어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6만 가구 공급은 판교 신도시 2배 규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연끌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쓸 수 있는 땅은 모조리 긁어 모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오래된 공공청사 34곳을 개발해 10,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는데, 관악 세무서 자리에 25가구, 노동부 남부지청 43가구 등 100가구 미만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정말 다 모았군요. 네. 자, 근데 관건은 속도잖아요. 이 용산도 그렇고 지자체, 기관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서울시는 바로 반발했는데요.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당초 6천 가구 공급을 전제로 계획을 짰는데 정부가 1만 가구로 일방통행식 발표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1만 가구면 주로 1, 2인 가구가 사는 주택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마련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닭장 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입니다. 서울시 입장 들어보시죠. 현장의 여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연불이 될 것입니다. 과천시도 이미 발표 전에 도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협의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네,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수도권은 당장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 계획대로 착공이 되더라도 입주까지는 앞으로 7, 8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봐도 2만 9천 가구 정도로 지난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2, 3년은 더 심한 공급 가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속도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그리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은 빠졌습니다. 서울시나 전문가 모두 당장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 정부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200% 전후의 용적률을 1기 신도시 수준인 300에서 350%로 상향하면 그 물량 또한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제 공급책 내놨어요. 근데 이게 안 먹히면 결국 또 수요 억제책이 나올 텐데 세금 카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시 부활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5월 초가 아니라 한두 달 미룰 수 있다며 여지를 뒀죠. 문제는 폭발성이 큰 보유세인데요. 청와대에서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가 공론화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봤던 정책이다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집값 잡기 참 어려운 것 같군요. 잘 들었습니다.